우리 도원가족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석을 해주시고 또 우리 송년 법회를 위해서 우리 임원들이나 도원가족들이 많이 참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송년 특강으로서 해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제가 어떻게 법문을 해야 되겠다 준비한 바는 없지만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가족들의 동조와 동의와 합의로서 기쁜 마음으로 대다수가 오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또 간혹은 가족들의 어떤 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시키고 온 분도 있고 또 차마 이해를 시키기가 뭐해서 그냥 적절하게 온 분도 있고 그냥 적절하게 둘러대고 또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우리가 공부를 하든 또 어떤 뜻있는 일을 하든 보람 있는 일을 하든 명분이 정확한 일을 할 때는 가족끼리 항상 합의를 보고 이해를 시키고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막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눈치 보는 마음, 그리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갈등하는 마음, 때로는 도망치듯이 오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여기 오셔서 공부하시더라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족끼리 합의가 될 만한 분이라면 합의를 하고 또 합의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조건 없이 오셔도 되고 또 합의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충분히 감동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마음 에너지와 정신 에너지와 이 대자연의 공간 에너지, 시공간 인연법의 에너지는 다 연결돼서 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공간 인연법의 에너지는 분리된 게 아니고 다 연결돼서 통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가족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맞추어서 바르게 이해를 시키고 노력을 하고 좋은 공부를 하러 오게 되면 시너지가 2배, 3배로 득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압박감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동조하는 마음 없이 동의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약간의 갈등 심리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내 심리적 기운도 득되지 않지만 이 가족들의 기운이 득되지 않아서 약간씩 어떤 기운에 마찰이 올 수도 있고 또 기운에 충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큰 마음으로 풀어낼 때는 이게 소화가 되는데 큰 마음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서로가 득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면 큰 마음으로 풀어낸다는 뜻은 상대가 좀 모질라면 내가 그걸 큰 마음으로 풀어주고 내가 더 큰 기운으로 다스려서 득되게 공부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품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상대의 부족한 마음을 품어줄 수 있고 상대의 기운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도원대학당에 오시든 혹여 절에를 가시든 혹여 교회를 가시든 이렇게 내가 공부하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좋은 뜻으로 행보를 할 때는 기분 좋게 화합된 마음, 화합된 기운으로 기분 좋게 행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늘 수처작주의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보를 하는 분이 있고 늘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가족,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 환경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분들이 있고 내가 늘 주인이 되어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은 나도 득이 되고 가족들 모두에게 득되는 행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족 눈치 보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면 가족을 위해서 비율을 맞추고 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득되지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정확히 6시면 집에 퇴근을 하니까 남편 돌아올 때 집에서 남편을 맞이해야 된다. 그리고 저녁밥을 내 손으로 꼭 지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돌아올 때 내가 없으면 남편이 썩낸다. 그래가지고 1년 365일을 꼭 저녁 6시, 7시에는 내가 집에서 지키고 있다가 남편 밥을 해주고 남편 비율을 맞춰야 되고 눈치를 봐서 갈등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의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의 책임감이고 하나의 아내로서 도리 역할도 될 수 있고 하나의 책임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은 나쁜 건 아니지만 늘 남편 의식을 해서 눈치 보는 마음으로 남편이 기분 나빠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눈치 보는 마음으로 밥상을 차려줘야 되고 남편을 기다려줘야 되고 남편 뭐라고 할까 퇴근할 때 인사를 해야 되고 내가 남편 퇴근할 때 집에 있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매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책임감을 벗어나서 상대 감정 때문에 하는 행위라면 이게 바로 매이는 인생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감으로 아내 역할을 기분 좋게 하는 분이 있고 내가 상대 눈치를 설설설 보면서 갈등 생기고 충돌 생기고 기분 나쁠까 봐 그 눈치에 의해서 매여서 산다면 이건 내가 매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중요한 일로 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중요한 일로 볼일 보러 나갈 수도 있는데 저녁 6시, 7시에 누구를 만나야 되거나 8, 9시에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그때 남편이 기분 나쁠까 봐 의식을 해가지고 더 중요한 볼일을 봐야 되는데 벌벌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간혹 많이 봤습니다. 상담하러 오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저녁 6시면 들어가가지고 남편 밥 해줘야 되고 그 시간에 내가 없으면 남편이 기분 나빠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막 서둘러서 가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떤 중요한 상담을 목적으로 와서 막 불안 심리를 가지고 이 도망치듯이 가는 분도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이 편안하게 더 득되게 상담을 하면 더 많은 시간을 득되게 쓸 수 있는데 막 시계를 보면서 불안하면서 이렇게 도망치듯이 가는 분도 봤다. 그분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뜻있는 일, 명분은 있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시간을 낼 때는 사전에 남편한테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되고 오늘 저녁은 당신이 드시고 오거나 아니면 집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라고 딱 하고 내 볼일을 잘 보는 게 득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손자를 주말마다 봐줘야 된대. 손자, 손녀를 주말마다 봐줘야 된다는 이유로 도원의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못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손자, 손녀한테 평생 인생 맡기고 끄달려 살 겁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 인생을 바르게 살 겁니까? 내가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할머니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싶다면 이 손자, 손녀한테 끄달리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도원에 공부하러 올 수 있는 기회를
손자, 손녀 봐준다는 명분으로 매여가지고 시간을 한 번 못 내고 자아 발전을 못 시키고 깨우침을 못 얻는다면 그게 어찌 손자, 손녀를 돕는 길이며 가족을 돕는 일입니까? 손자, 손녀를 주말마다 봐주더라도 공부하는 날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또 아들이든 며느리든 사정을 말하고 내가 하루는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너희들이 좀 봐줘라.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봐주게끔 어떤 식으로든 이해를 시킬 수가 있다. 충분히 그러한 환경이 만들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환경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집착을 해가지고 더 중요한 일을 못하고 손자, 손녀 보는데 시간을 한 달 내내 보낸다. 그리고 내 질량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손자, 손녀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루는 명분 있게 뜻있게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깨우쳐서 그 좋은 에너지를 손자, 손녀한테도 쓰고 가족들한테 쓸 줄 알아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한마디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질량을 갖추는 게 더 득이 되지. 하루 손자, 손녀를 더 봐주는 게 득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보고 손자, 손녀 봐주려고 자기 할 일을 하나도 못하는 할머니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 또한 다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도원회를 오든 앞으로 절에 가서 공부를 하든 중요한 볼일을 볼 때 명분이 확실할 때는 항상 내 위주로 운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움질하면서 내 볼일을 보라 이 뜻이 아니에요. 갈등하면서 내 볼일을 본다는 건 갈등하면서 내 행보를 한다는 것은 내 질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못났고 모자랐고 깨우침이 부족해서 갈등하면서 불안심리로 행보를 하는 거예요. 내 질량이 훌륭하면 상대를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충분히 감동도 시키고 충분히 명분 있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내 행보를 할 수가 있다. 그게 내가 참다운 질량으로 사는 것이지 상대를 눈치 보면서 벌벌 떨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혹시 삐질까 봐 걱정하고 남편이 삐질까 봐 걱정하고 아들 며느리가 삐질까 봐 걱정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매여서 산다면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직업을 보세요. 때로는 직업 바쁜 일을 잠시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온 분도 있고 또 직원들한테 맡기고 온 분도 있고 또 하루는 업무를 쉬면서 온 분도 있고 또 가족들한테 잘 합의를 보고 기분 좋게 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맡기고 왔든 또 뭐 예를 들어 때로 하루는 업무를 쉬고 왔든 가족들한테 합의를 하고 왔든 기분 좋게 잘 그 환경을 다스리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게 내 능력이다. 절대 여러분들이 눈치 보고 매이고 갈등하면서 어떤 행보를 하지 마라. 그건 내가 그만큼 못나고 내가 그만큼 모자라고 내가 그만큼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상대를 감동시키고 승복시키고 이해시키고 자신 있게 멋지게 행보를 하는 사람들이 행을 바르게 잘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님한테든 자식한테든 또 부인한테든 남편한테든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득되는 행보를 하거나 명분 있는 행보를 하거나 뜻있는 일을 할 때 환경을 잘 다스리고 이해시키고 충분히 바르게 이끌면서 행보를 하는 것이 득되는 행보이며 모두에게 득되는 일이다. 우리 도원가족은 이런 이치를 깨우쳐서 항상 어떤 일을 보든 공부를 하든 우리 도원에 오시든 득되게 자신감 있게
빛나게 행보하라는 뜻입니다.